다음은 도시개발국장이 인증받아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도착했습니다. 건설과 소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블랙기부터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선생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황로동 원도심 도시재생 유직사업에 이게 이제 2023년이면 내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다, 그죠? 그거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합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 맞죠.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강동 안개 때문에 둘레길 조성 사업 중에 둘레길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쪽에는. 다른 지역으로는 보니까, 서면 삼곡지는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용강 구곡지도 주차장 시설이 주변에 있고, 경파동도 있고, 딴 데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동 안개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이 근처에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둘레길을 잘 지어놓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면 그 주차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혼잡한, 여기가 들어가는 또 이 길들이 아주 작은 길들이거든요.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당초 기본계획상에 주차장이 없는데 지금 안개댐 그 안정화 사업하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 그 댐 제치해서 안정시키는 사업을 그 밑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고 저 위에 이제 상부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1차 부분은 계획이 빠져 있는데 3차까지 계획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지금 보면 1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예산도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예, 그 부분은 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정화 사업하는 거 하루 부분에 공적 크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아직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환경부에서 환경부 단이잖아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별개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안개 때문에 이렇게 꽤 크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인접한 곳이라서 여기에 이미 자전거 타고 이제 양동마을로 들어가는 오는 분들과 지금 둘레길 걷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 상태인데 마을에 불편함이 좀 있고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크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이걸 하면서 계획을 조금 더 당겨서 지금 댐 밑에 주차 공간을 조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개댐 블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개댐 둘레가 지금 도문 저수지보다 약간 큽니다. 둘레길이. 그 사업비가 지금 이제 안개댐 같은 경우는 63억 복귀하고 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둘레길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안개댐 그 명품적인 둘레길 만들려면 총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63억 가지고는 전체적인 주민들 요구나 관계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고 1차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그 관객들이 많이 오거나 뭐 둘레길 이용 많이 할 경우 저희들이 2차, 3차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불편사항이 나오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질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장 소관 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 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과장이 만드시고 업무보고를 쓰면 대처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이거는 필요하면 그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書있잖아요. 부분도 지역별로 한 개 주고 양방도 한 개 주고 외동 두 개 하네요. 이 지구단위 계획하는 건 어떻게 뭐 전체 시도시 계획을 모두만 하면 하잖아요. 요거를 하게 된 이유가 또 2021년도 7월 달에 그 경주시 도시 30년 미시시 기획하는 그 지난 질문입니다. 2030 도시계획 그 재정비가 완료됐는데 그 조건 중에서 한강 중계하고 외동의 그 냉천하고 계곡에 이제 용도 지역이 바뀝니다. 그 한강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외동의 두 군데는 산업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바꿔주는 도에서 조건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그런 조건이 도시계획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라사 예, 저희는 이게 지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안강이고, 외동은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대녹지에서 대녹지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만들어낸 내용을 지금 예.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다른 분야에는 우리 분들 과별로 따로 또 자리에서 연구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 전반적인 분야나 또 과연 또 작년에 그작년이니까 20년 이상, 30년 미실시 지역에 해제 많이 됐죠. 장기 밀집된 도시에 예, 있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 또 시가지 지역에 작년 그작이니까 고도 제한 풀리면서 그 불국지구하고 시내 고도 제한 풀었지요. 네. 풀은 게 아니라 조정했지요.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이게 또 지역이. 상세히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은 낮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간 거 아니고 토탈 따지면 몇 개 지역은 올리고 그 대신 그 일부 지역은 또 이게 또 내려갔더라고 고도가.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따로 상임위에서 따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좀 해가지고 네. 또 업무 인사하고 따로 한번 자료를 하겠습니다. 네. 저때는 뭐 요구하시면은 예.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준 많겠다고 전반에 같이 좀 공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따로 하기로 하고 따로 그 내용 없지요? 예. 수영 과장님 한번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법. 네, 도로과에 앉으시고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는 자료로 도착했습니다. 이런 지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일이 많네.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그 현장 갔다 오면서 황금대교입니까?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있도록. 제2금단계. 지금 저희들 공정이 막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까지 조각을 전부 하고 교대 일기를 좀 완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전체 공정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 후에 거치는 거드는 별도로 지금 방에서 공장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동해가 연계가 나중에 10월 달쯤에 연계가 11월 달 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사람들 물어보는 게 이제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건너가가는 나원역을 통과해가요.
거기서 지금 나원을 가는 길을 확장을 4차선 확장합니다. 확장해가 68호선 국기도에 연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존 도로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안 간다는 국기도 68호선이 사람입니다. 거기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원 앞에, 나원 교차로에. 교차로에? 예. 나원역이 지금 폐역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가 기존 지금 토마토 많이 하는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쭉 만나가 일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도가서 한순 의원님. 과장님, 69쪽에 타슬라 공룡자전거 얼마 전에 우리가 개통을 했는데요. 예. 도로 일반 시민들이 도로 점령을 해서 자전거 이제 보관을 그랬다는 둥 또 안전모가 엉뚱하게 막 들어가 있다는 둥 아마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좋은 걸 해놔놓고 또 민원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지금 사소한 민원이 사실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도를 점령을 해보는 게 사람 통행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찾아가 좀 맹기고, 맹기를 넓은 데서 맹기고 좀 이래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65쪽에 외동 농수 국도 7호선 확장이 지금 울산에서 올라오는 우리 외동까지는 거의 다 됐어요, 이게. 도로 확장이. 예. 우리 집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신진주역에서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우호 쪽에 지금 교차로를 해가지고 울산 쪽에 청곡 IC라고 있습니다. 청곡봉에 거기다가 연결하는 약 5.9km 정도. 이거는 아시는 건 모르지만 경상북도에서 에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에타가 잘 안 돼가 계속 2010년도부터 부산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에타가 잘 안 돼가 뭐 했는데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에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돼가지고 원래 5.9km를 설계가 지금 원래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민원이 계속 많이 제기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민원은 울산시에서 외동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까지 오는 건데. 이게 지금 병목이 좀 사실 울산에는 6차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4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인데 지금 7호선입니다. 저희들 국가에 그래가지고 국도 시설 개량 병목 기준 개량 사업에 7단계 대상 사업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국회의원도 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꼭 원래 이제 11월달에 선정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매번 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정 협의보 할 때도 이거 보고를 했는데 국장님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게 꼭 저희들 되면은 지금 외동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가 예산 빨리 확보하도록 도의원들하고도 얘기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타실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시작을 하고 지금 15기간이라서 비용이 아주 저렴한 거 알고 있고요. 비용 저렴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경기 지역은 전동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좀 많은데 편차가 너무 크게 너무 저렴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 킥보드나 사람들이 하는 거는 특히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주민들 이동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사실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7월 말까지는 지금 시범 운영 중이거든요. 시범 운영 중인데 8월 1일부터 이제 1년권 하면 약 3만 원 하면 1년 자기 마음대로 탈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6개월은 18,000원이고 1개월 하면 5,000원. 한 번 이동할 때는 약 1,000원 정도 하면은 1시간 반 동안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상당히 저희들 거의 보면 좀 좋은 이동 수단이죠. 예, 신기능으로 저도 이왕이 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접점을 시간기간이니까 접점을 조금 찾아서 너무 저렴하기만 해서 인간의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그 또한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우려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가 운영을 하는데, 방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적정 간섭이 생기는 저희들은 지금 좀 설치를 좀 예제를 좀 했고요.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설치되고, 그럼 요금 관계는 저희들 2021 작년에 그 5월달에 절에 지금 하면서 여기에 의견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실장. 예, 시민이 경관 명설치 보니까 그 세계주의가 허리가 됐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 경관 조명 설치가 세 번 다 지금 된 거죠. 예, 일부 지금 서천교는 지금 공사 사업을 발달해갖고 특정 산책로도 지금 발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당히 시민들은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은 한 6년 경관 정도 15억하고 북천 산책로 상세요는 추진하고 있는. 아직 안 예, 장문교는 지금 그 한지 오래됐는데 이걸 지금 황성대교하고 공도교하고 잘 해놨지만 공도교하고 잘 해놨지 사람들이 없고 해가지고 이거는 새로 이제 완전 개수를 새로 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여기 뭐 사람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받고 있는. 다른 질문 드시죠. 도로과 지휘사 오시면 도로과 또한 일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몇 대 주셨습니다. 다음 배철도 활용 사업단. 예, 배철도 사업단에 자리에 앉으시고 배철도 활용 사업단 소관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자료를 제시하고 본인도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고. 선생님, 뭐 폐철도 사업 요즘 뭐 일부 지역은 다 철로 거듭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주요하게 뭐 몇 가지 설명이 없어요. 지금 폐철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지역에는 뭐 빨리 안 뜯어주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때 공공인도 이렇게 철로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6월달에 경주 지역 전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곽 지역의 철로는 걷었는데 도심권에는 왜 걷지 않았는가? 어디 안 걷었어요? 지금 걷지 않는 거에 그 걷은 지역을 말씀드리면 외동 쪽에서 부부서역까지 해리천까지 걷었고요. 예. 그 다음에 포항역에서 정경역까지, 그 다음에 영천에서는 거천역까지 걷었습니다. 시내 그 동천동. 예, 동천은 1차원적으로 그 사천항 사주부터 시작해서 황호동까지 동궁과 올지 뒤쪽에는 다 걷었습니다. 걷었고. 그거는 세계 문화재, 유네스코 등록된 문화재 구간이기 때문에 걷었고요. 그럼 남아있는 데가 동천동하고 황호동, 선도, 선도. 전천 일부, 그 다음에 영국 일부. 그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예. 지금 저 철도 건다고 계획한 지가 무슨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16년부터 사실은 폐철도 구간에는 그 미래사업 추진단에서 활용과 종합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고요. 그 승계받은 업무가 뭐예요? 승계받은 업무는 그 폐철도 활용 방안과 종합 개발 계획 아닙니다. 아니 그게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예. 거의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석영주 그니까 신경 간다고 다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되게 시민들은 이게 걸어 나오면 저 중심은 뭐 역세권에 무슨 뭘 짓는다, 뭐 한다 이래가 온갖 말이 나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정작 뭐 특별한 말도 없고 예. 또 일부 지역은 거듭도 그냥 이렇게 거듭보고 또 걸을 수 있는 그 못 걷게 막아보고 뭐 자갈길 비슷하게 있으니까 예. 요즘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가지고 예. 그게 경주시에서 문제고 구체적인 비전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안은 경주 역사는 도시 6차원 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불구상역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한 동원화시키는 계획. 그 다음에 성경지역은 종합개발계획. 도시 상업지역하고 행복면 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종합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뭐냐 이제 그림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상에 구체적으로 비치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뭐 도로, 공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거 행정복합타운 부지, 그 다음에 주거 상업용지 부지 이런 식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뭐 가장 우리가 용어를 가장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될 게 예.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경주 역자리 한 거를 10년, 20년 전부터 국회의원 시장 선거 때만 떠들었어요. 예. 그럼 행정복합타운이 뭡니까? 시청, 예. 경찰서, 자, 법원은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경찰서 용만 가잖아요. 예. 그럼 용만 뵙고 행정복합타운에 시청 외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시청, 실질적으로 동천시청이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감히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기존 경제 역사에 그거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완전 맥가가 잔디밭을 하든지 뭐 철도청과 협의해가지고 뭐 우선이라도 이 잔디밭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승동해서 그 경보 쪽으로 글을 싣고 이렇게 잘 보여주면 괜찮은데 뭐 말만 좀 이렇게 뭐 시도위원들 선거 때마다 얘기하면 뭐 하겠지 이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영역 준다 이런 얘기보다 또 이제 지금쯤 되면은 깔끔하게 역 주변에 지금 남아있는 걸 뭐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거나 안 되면 어딥니까 구항동 경구 앞에 같이 그냥 뭐 매립해가지고 잔디가 씌운다 그런가 그걸 해야 돼요.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시민들 수준에 좀 깔끔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철도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용에 관계되는 영역을 지금 아직 마무리하지는 좀 못하는 단계인데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좀 가지면 아니 우리는 관계없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죠? 여기 옮겨가기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한 10년 됐죠? 예? 그 10년 동안 뭔데 10년 동안 지금 뭐 과장 국장님을 중화장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틈만 하면 뭐 경주역자리에 무슨 금방 뭐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지금하고 또 다시 용역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좀 문제거든요. 이게 좀 책임가지고 조만간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관계 좀 자문과 프로가 좀 의심간하게 뭡니까? 좀 끝장톤을 하든 이래야 되지. 뭘 하든 세미나 계속 세미나해 세미나. 지금 경주 시민들 의식 수준이 옛날 같지 않다니까요. 전부 무슨 우리를 포함해서 선거직들 선거할 때마다 10여 년 전부터 경주역에 뭐가 생길 것처럼 거기 행정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은 기초단체 없습니다. 기초단체 행정복합타운이 있으니까 도단위준대 해야 도 기관되고 들어오지. 경주시의 행정복합타운 그게 경주시청, 경찰서, 뭐 법원 안 올 거고 경찰 옮겨 갔다. 그 시청 여기 동천지 처음에 96년도 옮길 때야 한 몇 년 있다 옮겨 간다했지만 지금 요즘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를 포함해서 지방선거 다 끝났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깨놓고 딱 ABC 그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도청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폐철도 부지를 철도청 허락을 자꾸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일할 때 그때는 이원지 시장 지역은 다른 데로 성남동 지역에 우리가 공헌한다고 그 부기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사실 우리가 좀 재정 부족에 어떻게 보면 좀 깨져. 이원 시장이 그걸 주택지 팔아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철도청에서 아예 시에 권한 안 줍니다. 그거 옛날에 매입할 때 뭐 성남동 말하겠습니까? 공헌한다고 매입했잖아요. 매입하고 우리 시에서 팔아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때 언제부턴가 폐철도 활용 법이 생겼죠. 철도청하고 공동으로 합의돼가 하는 거 외에는 안 되고 바꿔에 가면 우리가 철도청 가지고 뭐 돈벌이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바꿔에 가면 도로, 공원 조성,
이 쉽고 그 외에는 쉽지 않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에 가니까 시에 많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입장하면서 가지고 좀 실현 가능한 거. 그러니까 경주 옆자리 지금 현실적으로 빼놓고 뭐 그냥 그 사무실 소가 안 되면 문화관광국장 그게 가든가. 그 옆자리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시기관이 들어가 거기서 관광 안 되고 업무하고 하면서 주변에 공원 좀 이래야 되지. 그 외에는 지금 그 어떤 10년 안에는 뭐 대책이 그냥 안 보이네. 자꾸 그걸 또 문화공간. 우리 정홍이 계시면 뭐는 문화공간이 뭡니까? 공연장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자꾸 뭐 대학 교수 용역 해가 또 용역을 위한 용역, 다음 또 용역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우리 환경위원회 뭐 이제 했으니까 몇 달 안에 한번 저희들하고 좀 전체적으로 관련 자문위원 불러가지고요. 솔직한 토론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뭘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용어 장난하지 말자 이거예요. 뭐 문화공간이 뭐 있어요? 문화공간 그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지금 이제 토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퇴출된 부지의 활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지금 이제 폐 역사 부지하고 광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폐 역사 부지를 지금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화공간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광장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개방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간단히 동천동, 황성동 있는 철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철로 지금 도시 숲길 지금 조성하기 있는 거고 그 이제 보통 숲길 도로 보이죠? 그러나 다 우리가 매입을 지금 토지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땅사가 주로 길 내고 공원하는 거네요. 전체 공원 일단 공원 조성이고요. 야, 공원은 뭐 어떤 거 똑바로 할 거 없잖아요. 길하고 공원 보이잖아요. 예, 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그러고 가장 문제된 게 뭡니까? 이게 지하도 두 개야. 네. 뭐 그런 걸 좀 명쾌하게 우리가 좀 밝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지금 조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가 지금 조심할 게 무슨 아니요. 이미 다 했는데. 다음번 말씀드릴 때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요. 우리도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시의원 당가지 국장들이 뭐 내가 볼 때 솔직하게 깨는 게 자꾸 이렇게 시식해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게 지하도 문제, 큰 지하도 문제. 곳곳에 철로 이렇게 왜 셀로 불탄 데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지하도 문제는 사실 평면하고 주관적으로 지금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동천하고 항성이 지금 도시숲길을 조성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면을 하게 되면 숲길 자체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뭐 숲이 중요하냐, 사람 통행도 중요하냐. 숲길에 가다가 차라리 숲길 지나는 건 조금 뭐 따로 우회 갈 수 있지만 통행하는 게 불편하면 거의 우선인데 그때는 저도 그 전문가 아니지만은 다른 실에 좀 해서 시민들 혼란 없도록 따로 뭡니까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바로 날 잡아 간다면서 하고 또 그걸 우리끼리 쉬시게 되는 거 아니고 좀 몇몇 시민단체 전문가 불러가지고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경주역 폐선 되기 전에부터 많은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보면은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 행정복합타운으로 한다는데 실제 행정복합타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갈 데가 거기에 들어갈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경주경찰서까지 가버리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 계획을 맞추면은 맨날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주역 청사를 하려하는 타운에서는 뭐 문화공원 시설 뭐 이런 게 폐역사 임시 활용 방안에서는 그게 괜찮은데요.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우리가 할 것을 저는 요청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천연숲길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 돈으로 지금 철도 그거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시설 녹지 공론으로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숲길로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그 옆에 시설 녹지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빼고, 그죠? 예. 그거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 녹지 지역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러면 굳이 이거 굳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부지 현황을 보면요. 예. 철도가 다니는 폭 15m 정도는 철도 시설을 못 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완충 녹지가 양측면에 20에서 25m 있는 거는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는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예, 그 지금 그 매입입니까? 예, 그 매입입니다. 아, 사유지 매입입니까?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원래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화할 경우에는 무상기속의 법령 규정은 있으나 예. 이 사례처럼 예. 사실은 무상기속의 규정은 있으나 무상기속이 상당히 어려운 걸 판단하고 예. 최대 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무상기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뭐 천년 숲길 이것도 이제 오늘 업무 보고니까 우리가 처음 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그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이제 그 용역에는 보니까 이 길을 뭐 상성동에서 경주 그 역사까지 예. 산책로 있잖아요. 그런 길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거기가 주차장이 좀 필요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제 또 도로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산책로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지금 알천, 북천 있잖아. 뭐 서천, 남천 다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뭐 어차피 그 했는 거니까 뭐 예.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계획을 반드시 그 용역에만 따를 이유는 없고요. 맞습니다. 진짜 주민들과 도시가 지금까지 그 철비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거기가 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천년의 도시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사업을 잘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 보고니까 또 그냥 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희망합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 나름대로 단에서 구성한 것들이 숲길 조성할 때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대원칙을 두고 특히 방송 제1지하차도 하고 2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거든요. 항호 지하차도를 횡행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경사가 심하고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항호 지하도는 짧기 때문에 고관이. 그 다음에 대단히 경사가 심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하게 평면화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걸 대원칙. 두 번째 항호 지하도하고 1지하도와 2지하도는 사실은 차는 엔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역적 양측에는 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는 투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화해서 교차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하차도를 두고 보도는 공원 속으로 연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숲이 조성될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영 의원님. 경주역 12만 활용도를 보니까 임시로 지금 조성한 거잖아요. 예. 저는 여기에 조성하실 때 이게 모든 소관도 있지만 그 앞에 경주에서 제일 최악의 현수가 거치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보기 싫어요. 경주에서. 예. 그걸 어떻게 신선하고 이게 여기 잘 보이게 보일 수 있게 그걸 어떻게 좀 한번 활용 없애는 방안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 전면 부분에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특히 우측에 있는 그 항우 건축물, 그 다음 옛날에 조각, 그 다음에 앞에 꼭 화분대 지금 철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조각 결식도, 그 다음에 오가 방공물 현수막 거리대, 대시 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상거리에 교통신호등은 설치를 제거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정비했다고. 교통행정과 우리가 어떤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새로운 걸 어떻게 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방법은 별도로 찾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체의견이 제가 올라가 말씀드리면 동천 황성 숲 조성에는 그 상대적으로 저희들 아까 보면 근처에서 그 시내구까지는 안 거친다 붙인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저 충묘 성근 현고 이런 쪽이가 지금 상대적으로 특히 북마을 소하촌 들어간 데기는 소방 부분하고 긴급 요요 보면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농촌 황성 부분은 뭐 많이 살았어요. 이런 부분은 뭐 사업 조사하는지 어차피 또 시내 아닌 시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특히 북마을 이쪽에는 한 10년 정도 거치다 보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출로 가지고 망가치고 와야 거치는지를 지금 계속 한참 자꾸 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특히 우리 이쪽 동대 이쪽 밑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도로 자체도 좀 완전히 기형적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왜 안 거치는지. 그 부분에 철도청과 철거 구간하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철도청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제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건에는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치하고 시내 권역의 바깥에는 그렇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민간 1차적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들입니다. 철도청에서 철도 배선 구간에 철도를 철거해주는 구간이 철로 레일하고 침목만 거거든요. 거기에 특히 세습 자갈들은 토양 오염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청소 레벨을 낮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왕이면 철도도 걷어지고 레벨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철도시설 공간에서 해주는 것은 철로 레일과 침목만 걷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안강이라든지 중명한 마을 주 진입로 지금 현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철도시설 공단에서 민간사업 제한 공고가 떴습니다. 경기지역 특성상 문화재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한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시야 확산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민간사업 제한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을 결정 심사를 하고 내년도 6월경에 다시 사업 제한자 공고를 다시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사실은 철도시설 공단에서 내년 8월 정도 돼야 결정된 걸로 판단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원면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전사가 가장 많이 나고 마을주 진입로 이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해결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공여도 관장님 이 문제는 따로 날 잡았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이거 보니까 상당히 장도 많고 저희도 목적 도와주고 여기 뭐 세정도가용 사업단은 팀을 진행하고 나는 전체적인 부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정도가용 사업단 진행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예, 지금 부분을 의무로 개최하고 주택과 사원에 대해서 의견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연님. 81쪽에 그 예남 무연자 주택에 대해서 지금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아직 안 됐어요. 원래 선정이 돼서 토지 매입을 올 연말쯤 되면은 공사조차를 진행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 매입 위치가 예남 행정복지관의 뒤쪽인가요? 예, 바로 뒤편입니다. 1,500평에 4,500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남 쪽으로
이분들의 민원인께서 그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결정이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이 저희까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토지도 좀 배로 키워주려고 요구를 했고, 또 평형대도 지금 13평입니다. 그런데 평형대를 그 24평으로 또 키워주려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오늘 날지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 지나나 다른 지역은 진행 중이시. 한강은 토지 매입이 됐고 지금 골조 중에 있습니다. 또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강은 황순동은 토지 매입을 했고 올 연말 때가 착공을 합니다. 그럼 내년 연말 때가 준공을 하고 그 두 개는 지금 토지 매입 완료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년인데 내년과 올 연말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외동 지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경희 여기 거름자 거주주택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입주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그 모집은 LHS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1순위가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고 그 3순위는 그 월평균 소득의 1인 가구는 50%, 2인 가구는 70% 이상 대상이 됩니다. 예, 정선님. 예. 사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86페이지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공용시설이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빌라 뭐 이런 내용입니까? 노후대요? 대상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어떻게 지금 이게 근데 예산 금액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금 범위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전년도 전년도에 한 10월달 되면 저희들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면 10월달에 신청을 받고 한 2달 동안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1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8억인데 2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지는 8억 원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5개 단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요거는 주변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최영기님. 예, 저도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 85쪽 보시면은 세클린이 당연히 나왔는데 여기 그 개발적 설명을 잘 얻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짜증나요. 이 사업은 현공면 금장내에 위치한 금장 로얄 아파트가 72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인데 19년도에 부도가 됐습니다. 부도가 돼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LH에서 매입을 하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요 공사비, 그러니까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고려됐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현재 보전금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있는데 그거를 보전을 받고 또 계속 살 수 있도록 LH가 선정을 해줍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 89세대 경매 전체로 보면 그 대상은 왜 찾으신가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72세대. 잘 알겠습니다. 지원장님. 예, 과장에 그 87쪽에 전통 한옥 건축물 건립비 지원에 우리 전부 이제 이거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지진 났을 때 우리 한옥이 좀 많이 취약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우리 그 경주만의 어떤 그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또 전통 그 천년의 도시로서 우리가 전통 한옥 보존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하는 건축물 짓는데 왜 경주시에서만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도 천년의 도시로서 경주로서 우리가 그 한옥을 어떤 장려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은 국비도 좀 지원해줄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한번 그 요청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밑에도 본전 아닙니까? 작년에 저 도에다 건의했는데 예. 지금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그 12만 우리 그 해가지고 이 천년도시 있잖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참 힘든다. 거기나 그렇게 좀 주시어요. 이렇게 한번 그 요청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어쩌시고요. 국가과장님, 이런 기술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또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정책 과장은 아마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만참되겠으니까 안전정책과 소원 업무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정책과 업무는 위임을 참조해서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전 정책과 지금 2개 사업을 지금 안 나온 거 아닌데요. 전반적인 설명 한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91점입니다. 저는 대구 건축 자연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건축, 대구 건축률은 지방하천 그 대천입니다. 대천의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을 개최해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인명하고 재산을 얻고 하는 그 재예방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지난 2020년도에 그 사업 선정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4월에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를 하고, 현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는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공사를 지금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9월경에 막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6월에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음 쪽입니다. 안강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안강은 7가지 그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배수펌프장 4개소하고 우수관로 7.02k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460억입니다. 금년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설계 심의를 지금 완료했는 상태이고, 한국 농어촌공사와 그 공사 시행 일괄 위수탁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8월에 경상북도 건설 기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전정책과인데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이 경주 지역이 뭐 지진 피해도 있었고 침수나 산사태 공업도 한 번씩 실수로 일어나고 하는데, 사업은 지금 2개니까 제가 좀 그래서 업무 중에 주요 업무 중에 다른 업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네. 지금 안전정책과 여기 보고 드린 내용은 뭐 지금 건설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재예방은 어차피 건설과 쪽에서도 좀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안전정책과는 행안부소 간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이 아직 지금 공소 중인 상태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안전정책과 언제 생겼어요? 안전정책과는 이름을 좀 달리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10여 년 이상 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는 또 원전에 관계되는 우리 그런 것들 하면 지금 이제 폭염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폭염 관련되는 그 총괄 업무도 여기서 하게 되고 재난 관계되는 업무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사회재난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행안부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전정책관에 이제 토목 그 팀장이 한 개 팀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이외에도 행복에 지금 소년 멧돼지구에 지금 사업은 지금 7월달에 준공을 지금 한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제 지금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체도 대책사가 지금 수립을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일반적 관리를 하면서 위험지구는 위험지구대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좀 분리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특화된 일은 재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은 오늘 종말적으로 관련 자료를 한번 보고서는 따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또 원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지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지사선이나 안전정책과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소관입니다. 네, 교통행정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는 이 공부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님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 한분이 97쪽에 그 통합 한성 주차장 조성인데요. 여기 혹시 그 시외버스랑 고속버스 터미널이 일로 혹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통합 한성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명 자체를 통합 한성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는데, 네. 실제 그 11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 한성 주차장이라고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다른 차도 환승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추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한테 우리가 그게 경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개인사업자는 예, 거기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전국 방송도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외버스나 그 고속버스가 시내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황리단길이나 시내 그 활성화하는데 관광지 그 동부사적지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합 한성 같으면은 그 주차장이 포항의 우리 시외버스처럼 어떻게 같이 만약에 이전 계획이 있으면 부지를 우리가 일단은 거기가 이제 메모드급으로 이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관광 수급 관광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평수가 일단은 엄청 많잖아요. 47,000제곱미터.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조성을 해서 좀 구역을 법적인 어떤 요건을 맞춰가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의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그 주차장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뭐 그쪽으로는 우리 개발 가치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물관, 반을성 해제하고 관광 이익 인책은 참 많거든요, 거기가. 그러면은
일단은 그 관광객들이 주차장, 교통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첨성대 옆길 있잖아요. 그 대농원 앞길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벚꽃 시즌하고 보통 우리 성수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원인이 없이 뭐 차량이 그냥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대농원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시내 주차장 자체가 시내 부분에는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 출입구가 도로하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 부족하고 차를 계속 세워요. 한 대 빨리 나올 때.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차들이 다 막혀버려요. 보구간 하나 때문에. 주차장 입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입구를 다른 데로 옮기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교촌마을에 있어서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 고속 바뀌고. 제가 생활에서 겪은 것들 확실하거든요. 그거를 10여 년 가까이 제가 그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일 주말만 되면 고구가 딱 주차장 입구 때문에 거기서 제일 원인이 많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 도로가에서 한기간길을 일반 통행을 도행계산 환경계획상으로 준공을 해놓고 일반 통행 부분은 교통행정과 부분이어서 7월 4일부터 광고를 해서 지금 이제 일반 통행은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전부 다 언덕을 만들어놨고 주차를 원하도록 시에서 이제 그런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서 8월 달에는 주중, 주말 포함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교통소통 문화를 위해서 일반 통행의 주차 단속까지 하려고 8월 중에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보고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구간만 벗어나면 쭉 뚫리거든요. 딱 고구간 문제가 계속돼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전님. 예, 어르신 기본요금 노역택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가 지금 3,300원이고 지금 초과금액을 이용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곽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외곽지에서 타면 기본요금이 3,300원이 아니라 보통 5,000원 이상 이제 소요금을 내게 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카드를 일부는 긋고 또 일부를 또 따로 계산하고 이런 게 되니까 이걸 쓰라고 준 거냐라는 반응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녀분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주로 한다면은 이걸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카드 받아도 소용이 없다. 3,300원 긋고 또 긋고 2번 긋고 3번 긋고 해야 될 카드면 이거 말아주노 하고 오히려 지금 좋은 정책을 꺼내놓고 지금 약간의 이제 불편사항이 더 나오니까 어른들한테서 이제 안 좋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줄이고자 한다면은 아예 예산을 안 잡아야 될 일이고 이 기본 예산을 이게 편의를 주기도록 한다면은 한 번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갈 수 있다면은 어른들이 그걸 쓰고 나갈 수 있도록 한 달에 몇 번 나가겠습니까? 1년에 빨리 써서 안 하면 다 나머지는 본인들 돈을 쓰시겠죠. 택시 타는 돈에서 아마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가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2018년 10월 달에 이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시행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크게 어떻게 진척 사항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2022년 11월까지 보상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화물 차고지도 우리 항남 공영 한성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도의 도시 계획을 주차장으로 도를 높게 해서 자연 녹지로 변경해서 6월달에 도의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저희들이 시비 확보했던 부분 45억을 내가지고 토지 보상 부분 부동산원에다가 돈을 위탁을 줘놨습니다. 지금 그 공고하고 그 토지 그 정산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이거는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 어차피 그 토지 보상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그 2023년, 24년 1년에 걸쳐서 한 24년 정도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거나 이런. 앞에 그 본인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그게 저희들도 뭐 바로 양면서에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주도에 가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강릉에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는 1회 7,000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단점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경주같이 3,300원을 주고 탔는데 한 대마다 7,000원을 지급하는 게 문제야. 그 차익 부분을 타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위원이 있고 또 뭐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7,000원을 해가지고 몇 회분을 한 번에 이렇게 까가는 그런 위원도 생기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지원하든지 1년에 횟수를 딱 정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그것도 책임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좋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바꿀 그런 여력이 있으면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차가 있으니까 어떤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쓰는 만큼 쓸 수 있는 카드라면 오히려 편법보다는 낼 때마다 그냥 그 타는 이용 금액만큼 소진되고 소진이 되면 그 카드가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법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편법이 나오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니까 자주 끊어서 없애겠다는 이런 심리를 만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내가 탈 수 있는 만큼 요금을 카드에서 제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선님. 저도 어르신 등록은 택시 운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선도동 지역 말고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산내, 내남, 서면, 또 광천 이런 지역도 지금 연령대가 희망이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부분에서 이 좋은 정책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무료 택시 운영 부분보다도 버스나 또는 행복 택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거리,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서 좀 먼 외곽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학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하고 있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관오지에 터미널에서 저기 성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 분기별로 15장씩 세대에 1,000원만 주면은 자기 집에서 소재지까지 산내 같은 산내 면사무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평균 택시 요금이 한 14,000원씩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고 어르신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왜 보면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조금 형평성의 차이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리상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송도동의 장내 마을에서 타고
택시를 운영하시면 아랫시장까지만 운영이 되고 성동시장까지 거리가 오버될 경우에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행복 택시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없는 소재지. 그러니까 선도동 같은 경우는 선도동 사무소 그까지가 원래 그 운행 거리입니다. 거기서 뭐 이제 거리가 비슷하다고 어르신들 주민들이 그 아랫시장까지 가다 이래가 민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를 바꿔보면은 다른 그 읍면동 있는 하고 형성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그 힘들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정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나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이장회의나 단상회 때 이럴 때 충분히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내 그 70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3명 되고 현재 카드 발급은 없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한 70%를 보고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 그 어르신들이. 현재 한 2만 5천 장 정도가 카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 70% 되죠. 이해주시죠. 예. 그 질의하실 필요 있으시면 교통인력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가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자료는 이미를 제출하고 의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보니까 지적 제조사사 해야 되겠고 아마 지적 불법 지역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지적 제조사 하는 이유가 주로 옛날에 그 지적 불법 지역이 좀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에 그 5,000불이 임야도에서 최근에 이렇게 1,200불입니까? 연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면 양쪽에 도로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예.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분할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지역에 보면 청량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좀 계속 해야 되네요. 2030년 되면 다 끝납니까? 예, 저희들이 그 30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양에 따라서는 그때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지주공사에서 하는 거고. 예, 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을 요즘 뭐 이렇게 지적 관계도 좀 전산화도 많이 되기도 하고 요즘 뭐 구글도 그렇고 일반 다음 뭐 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어떤 능동적으로 해서 행정이 좀 앞서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토지정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업무를 잘하시고 건물 필요하면 나중에 다음에 또 상세하게 또 물을 게 있으면 따로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시고 공무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서 소관 2022년 업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 사업 소장이 아마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 못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 소관 주요 업무 자료가 한 장이네요. 특히 질의하시는 계십니다. 차량등록 사업은 빼놓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역성으로 차량등록 사업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진급 과장님 많아서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국 뭐 특별히 전체 해당사업 전반적으로 훑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가실 우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